안녕하세요. 오늘은 만화에 대해 알아보고 기법과 그 특징을 살려 캐리커처를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 만화의 역사와 종류를 알아보고 만화의 특징과 표현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캐리커처의 표현 특징과 기법을 알고 인물의 특징을 살려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만화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현대 미술 등에서 확장된 만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만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화는 여기저기 보급되어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오랫동안 만화는 저급한 성질의 아이들만 보는 것으로 아니면 싸구려 환상을 담은 오락물 정도로 가볍게 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만화의 역사는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역사적 고찰로서 대중적 포용력과 상업성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 가능성에 비추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4성층 후기 지구 전체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을 때 인간은 이미 동굴 속에서 벽화를 그렸고 사슴의 뼈나 뿔에다 칼로 조각하였습니다. 석기 시대를 거쳐 이집트의 신문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초기 피라미드 내부와 후기 룩스로 신전 등에 그려진 새와 동물들의 의인화된 그림들은 다분히 만화의 기본 요소인 희화 정신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후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의 개화에 따라 희화적인 작품이 많은 목판화나 동판화로 남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독일에 들어가 죽음과 악마를 소재로 하여 그린 작품이나 고슈의 환상적인 유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요괴들과 악마들은 만화의 기본 요소인 가정법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바로크 시대 고야의 로스 카프리치오스는 악마적 동판화 시리즈는 희화성이 강한 회화라기보다는 회화적인 만화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18세기경 순수 문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개인 사상의 존중과 자유, 독창성이 강한 표현 양식이 빛을 보기 시작하자 회화 역시 다양성을 띠기 시작하였고 19세기 인쇄물의 발달로 현대 만화로 발전되었죠. 19세기 후반을 현대 만화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만화를 화가의 역의로 인식하여 유명한 화가들이 신문의 당시 국회의원들에 의해 한 발언 장면, 법원에서의 재판 광경 등을 만화로 그려 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1930년대에 동양화의 대가 이상범이 잡지에 단편 만화를 그렸고 노수현은 1924년대에 조선일보에 멍텅구리를 연재함으로써 신문 만화의 새 기원을 이룩하기도 하였답니다. 어린이 잡지에서는 김수정이 아기공룡 둘리로 명성을 얻었고 주간 만화 잡지와 스포츠 신문에서는 이연세의 까치 시리즈와 로버트 태권브이의 김영대, 각시탈의 허영만,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가 유명하죠? 또 신동헌은 최초로 장편 만화 홍길동을 제작 상영함으로써 만화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화를 내용에 따라 한번 분류해 볼까요? 만화는 내용에 따라 시사 만화, 유머 만화, 이야기 만화로 나뉩니다. 시사 만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시사에 맞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풍자한 만화를 말합니다. 사회적 악습에 대한 일반적인 풍자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공격이 되기도 하죠. 대도시에서 대형 신문들이 등장함에 따라 일간 신문을 통한 시사 만화, 소규모의 잡지를 통한 표현이 가능하였어요. 두 번째로 유머 만화는 가정물, 아동물, 동물 만화 등 시사성을 초월하여 예술성을 지향하는 만화죠. 유머스러운 만화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논평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하고 현세적인 세계를 떠맡게 된 것은 1860년대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유머 만화는 사파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였고 그 표제는 짧고 여러 줄로 구성된 연극 대사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상황 설명도 곁들여 있었어요. 점점 표현법에 소묘적이고 가는 선을 사용한 캐리커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날이 넓은 도끼적인 공격보다는 가늘고 긴 쌍칼적인 재치를 통하여 자신들의 세상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유머 만화는 미술 표현법을 통해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현대 유머 감각을 가장 적절한 시각적 표현으로 구성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 만화는 소설처럼 긴 스토리를 한 장면 한 장면 순서대로 변화시켜 엮어나가는 만화예요. 표현은 유머 만화적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사파적일 수 있고 비현실적 초과학적인 가정법을 쓸 경우도 있어요. 최근 연재 만화를 보면 유머적인 성향은 더욱 늘어나고 모험적인 성향은 더욱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유머 연재 만화도 더욱 간결해지고 있어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보다는 한 줄 이내의 짧은 대사에 이루어진 재담으로 흐르고 있답니다. 오래된 만화의 캐릭터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항구성을 가지며 변모하는 사회 양식을 반영해주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은 표현 기법에 따른 만화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캐리커처를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카툰은 직유, 은유, 풍자 등 모든 표현 방식을 동원하여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그린 한 컷 만화로 신문에는 어떤 사건이 주로 글로 표현되지만 카툰처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고 재치있게 그린 신문 기사로 한 컷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해야 되며 메시지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수록 고급 카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4컷까지도 포함시키죠. 두 번째로 코믹스는 시리즈 만화로 짧게는 한 페이지에서 길게는 수십 권에 이르는 출판 만화입니다. 거래량도 많아서 만화 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리즈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등장하고 줄거리에는 시작과 결말이 확실한 줄거리가 있어야 하죠. 우리들이 만화가게에서 보는 만화책은 모두 코믹스라고 부릅니다. 웹툰은 웹은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말하고 툰은 카툰의 줄임말로 인터넷상의 다양한 매체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나 시사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요즘엔 웹툰의 그 인기를 힘입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하지요.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볼 때 마치 연결된 영상처럼 받아들이는 잔상 효과에 의해 그림이나 사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다음은 캐리커처입니다. 우리가 그려볼 이 캐리커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을 그리는 것인데 어떤 인물의 표정이나 얼굴 또는 몸을 변형 과정, 왜곡, 생략의 기법으로 하나의 특징을 강조해서 표현한 만화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을 재밌고 풍자적으로 그려서 실제 얼굴을 그렇게 변형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보다 코가 조금 큰 사람은 코를 더 크게 그리고 눈이 조금 작은 사람은 더 작게 그려서 그 그림을 보면서 실제 모습과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의 주인공을 금세 알아볼 수 있지요. 뭔가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그림으로 말이에요. 만화를 공부하다 보면 캐릭터와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 있어요. 캐릭터는 왼쪽에 인어공주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 알라딘, 윌란, 미녀와 야수 등등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말합니다. 개성이 드러나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코스프레는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의상과 분장을 똑같이 하여 분장에 효과를 거두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본 이 만화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또 그 발전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만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독자의 만화에 대한 인식이에요. 만화에 대한 지지도와 자체적 판단력을 가진 독자의 양성이 중요하죠. 만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지만 만화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개성입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 개성 있는 소재가 우선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미있는 요소, 즉 유머, 풍부한 상상력, 숨 쉴 틈 없는 액션, 기막힌 반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극장 개봉과 TV 방영뿐만 아니라 문구, 완구, 펜시, 패션 마스코트 등의 상품화 브랜드에서부터 음반 비디오, 광디스크, 컴퓨터 게임, CD롬 등의 첨단 복합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 분야는 거의 무한합니다. 만화 또한 일석무한조의 산업으로 그것이 파생시키는 산업적 이득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실감합니다. 우리도 만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품목들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선결 조건이 국내 자체 제작의 천장 만화 영화와 영상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화의 확장으로 팝아트의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들 수 있는데요. 작품의 만화 기법을 차용하여 작품을 표현하여 순수 미술과 대중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죠. 현대에 와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도시 환경과 거리 예술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평면뿐만 아니라 입체 작품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아보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만화의 종류 중에 한번 캐리커처를 직접 표현해 볼까요? 캐리커처란 대상의 특징을 가장 또는 변형시켜 다소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선 여러분들의 준비물은 8절 하드보드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붓펜, 사인펜, 파스텔, 물감붓 등 채색 도구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캐리커처의 표현 핵심, 대상의 개성을 꼭 파악하고 과장과 유머로 얼굴의 표정도 표현하며 소품과 배경을 활용하여 그 사람이라는 것에 힌트를 남겨주도록 해봅시다. 캐리커처의 예시작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지만 좀 가장되고 재미있게 표현된 감이 있지요? 자, 이 예시작들은 학생들이 캐리커처를 그려본 작품이에요. 학생들에게 친근한 대중문화의 스타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렸던 건데요.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자, 다양한 예시작품을 감상해 보았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창작 캐리커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주제는 그릴 대상을 정해줄게요. 자, 나의 가족 또는 우리 학교의 친구 또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 택 1 하나를 선정하세요. 종이의 뒷면에 이름을 쓰고 그려야 할 대상의 사진이나 자료를 준비하여 보면서 특징을 적어봅니다.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요. 자, 지금부터 표현을 시작해 볼까요? 뒷면을 펴주세요. 뒷면에 자신의 학번 이름을 적으세요. 2번, 그리는 대상.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택 1을 한 주인공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어떤 대상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선생님인지를 적어주세요.
세 번째, 대상의 대성 및 특징을 적는데요. 한 8가지 이상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서 그 특징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앞면에는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위아래 인물이 잘리지 않도록 1cm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가운데에 중심선을 그어주세요. 2분의 1 정도의 비율로 주사위 형태를 스케치합니다. 머리는 크게, 몸은 작게 해서 좀 더 희화할 거예요. 몸 동작을 생각하면서 상체와 하체의 크기를 대략 스케치합니다. 대상이 즐겨 입는 의상과 머리 스타일도 그려주시고요. 말풍선과 배경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밑그림이 완성되면 채색하고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참고 영상으로 그려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5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천천히 그려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보고 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있으면 좀 좋겠죠? 먼저 연필로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고요. 역시 얼굴은 크게, 몸은 작게의 비율로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리는 대상은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배우로 활약을 한 송강호 배우의 캐리커처입니다. 의상과 소품을 생각해 주었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펜이나 붓펜이나 검은색 매직을 활용해서 세밀한 눈을 표현해 주세요. 눈동자를 다 칠하지 않고 흰 점을 하나씩 남겨두면 좀 빛나는 눈동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눈썹도 눈썹 결대로 라인을 살려주시면 좀 더 리얼하겠죠? 붓펜은 머리카락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머리카락의 가닥가닥의 결을 살려 붓펜으로 라인을 잡아주세요. 붓펜은 선에 굵고 얇은 가는 그 변화를 주기 쉽기 때문에 곡선적인 면을 표현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요? 물론 직접 붓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붓펜의 캐리커처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뭔가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 색연필을 사용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채색 도구, 색연필, 사인펜, 물감, 파스텔, 다양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색연필로 채색할 때는 은연과 명암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입체감을 살리면 좋겠죠? 말풍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배경, 말풍선, 소품들을 활용해 주시면 멋진 작품으로 완성이 되겠죠? 잘 보셨나요? 자, 눈에 다양한 표정과 또 다양한 얼굴이 강조될 때 사용하는 활용을 예를 들어봅니다. 다양한 감정은 눈에서 나타나죠? 특징과 개성을 가장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캐리커처를 완성해 보세요. 찌그러진 느낌으로 표현되는 기법, 강한 표정으로 액션 표현을 하기가 좋은 스쿼시 기법과 늘어나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놀람을 강하게 표현할 때 좋은 스트레치 기법,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 보실래요? 무표정의 개성 없는 얼굴보다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눈의 표정 한번 신경 써서 캐리커처를 그려보세요. 여러분, 캐리커처 표현의 핵심 기억하면서 멋진 캐리커처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핵심 1. 개성과 특징을 살리고 2. 표현과 가장 강조, 유머를 생각하세요. 3. 소품과 배경, 말풍선을 표현해보세요. 수업 참여 안내입니다. 밴드의 출석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지금 들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하셔서 나의 가족, 우리 학교 친구,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대상을 선택하셔서 특징을 파악하고 준비물을 활용해 개성있고 유머러스한 캐리커처 작품을 완성해보세요. 각 차시마다 작품의 과정을 밴드 사진첩에 사진으로 올려주시고 코멘트를 받으시고 완성작은 마지막 차시에 완성작 사진첩에 올려 평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교 수업 시 미술 선생님께 완성작은 제출하시면 완료. 그럼 오늘 수업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캐리커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